자, 보자. 저기 이 바다에 가시면 바다, 씨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해저 바닥에 뭐 해저 토양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이제 돌멩이도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뭔가가 뭐 이렇게 막 자란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해초라고 하잖아요. 해초면 뭐 거의 대부분 보통 해초면 되는데 이때 그 해초 중 유독 그 우뭇가사리라고 하는 해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뭇가사리를 요거를 채취를 해요. 이걸 채취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햇볕에다가 얘를 바짝 말리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그냥 완전 건조를 시켜요. 완전 건조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완전 건조를 시킨 다음에 얘를 갈아요. 갈아요. 그래서 이제 그라인더, 뭐 이런 분쇄기 이런 걸로 완전히 갈아요. 그럼 이제 얘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파우더가 되는데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 완전 밀가루 같아요. 밀가루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 하얗게 해갖고 표백까지 해놓으면 하얘가지고 물 부어서 반죽반죽하면 이제 막 찐덕찐덕한 반죽도 되고 하는 그 밀가루. 딱 육안으로 보면 완전히 밀가루 아니면 분유 뭐 그런 형태의 하얀색 가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물 속에 있을 때는 수분기를 머금어가지고 촉촉했을 건데 얘를 햇빛에 말려버리면 완전 말라서 손으로 잡으면 와작하고 부서질 정도로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말려가지고 갈아버리면 밀가루 같은 이제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고운 가루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물에 넣어요. 물에 넣어. 그럼 이제 얘를 물에 넣으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물에 넣으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안 녹아요. 왜 안 녹겠어요? 물에서 자라나니까. 정답. 뭐야? 정답. 왜 이렇게 똑똑해? 어, 나도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나 떡밥. 그래요? 지우 어제 샤워했어요? 네. 그렇죠. 샤워할 때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하고 해요? 우리 몸 더럽다. 아, 그래? 우리 몸은 물에 녹지 않는다. 정답. 예. 와. 자, 왜냐면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 붙어 있는 때나 뭐 이런 것만 씻겨 나가지 그 물살에 내 피와 뼈와 살이 씻겨 나간다. 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얘가 처음에 어디 살고 있어요? 물 속에 살고 있잖아요. 물 속에 이 형태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루는 몸이 요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면 얘가 생명 활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로 물에 안 녹으니까 물에 넣는다고 해서 녹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얘를 놀랍게도 끓여요. 끓여. 이제 진짜로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가 저 우뭇가사리 가루를 넣고 이 팔팔 끓게 그 뭐냐면 불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팔팔 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가수분해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놀라웠게도 싹 녹아요. 그래서 그냥 맹물에는 절대로 제가 안 녹거든요. 안 녹는데 쟤를 완전히 끓는 물 상태로 팔팔 끓여버리면 저 조직이 가수분해가 되면서 분자력이 작아지고 충분히 수화가 돼서 완전 녹아버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KNO3 솔리드. 자, KNO3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KNO3에서 이 포타슘의 이온가는 뭐가 돼요? 플러스 1. 포타슘 플러스 1 플러스, NO3는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 있거든요. 얘를 잔뜩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KNO3를 저 우뭇가사리가 녹아 있는 저 물에다가 잔뜩 녹입니다. 잔뜩 녹이고 그 잔뜩 녹인 걸 우뭇가사리 수용액에 저 KNO3가 녹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 여기다가 어떤 장치를 넣느냐?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유자관? 유자관. 유자관. 유자관이 뭐예요? 유자관. 유자관. 아. 유자관. 이 유자관 씨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유자관 씨. 유자. 알겠죠? 그러면 이 유자관 씨를 넣어둔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식혀요. 어떻게 돼? 식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웠게도 유자관이 들어있는 채로 이 안이 젤리가 됩니다. 젤리 알죠? 젤리? 그래서 혹시 왜 여러분 그 우리나라 반찬 중에 청포묵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청포묵? 묵이란 말은 들어보세요. 묵? 그 묵도 일종의 뭐 도토리 묵 할 때 묵, 그것도 일종의 젤리죠. 근데 그 젤리는 약간 밀도감이 강해요. 밀도감이 좀 약한 편이에요. 강한 것 같아요. 밀도감이 좀 약하죠. 왜냐하면 식물로 만들어진 젤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젤리도 그 밀도감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몰랑몰랑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실은 저 우뭇가사리 같은 경우 반찬으로 해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젤리를 만든 다음에 이걸 떠가지고 이게 칼로 통통통통 썬 다음에 거기다가 참기름 같은 거나 깨 같은 거 넣고 김 있잖아요. 가루김 넣고 소금 넣어서 버무려 가지고 반찬처럼 먹기도 해요. 그래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걸 이렇게 젤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왜 되게 그 유명한 곰 모양의 젤리 있잖아요. 곰 모양의 젤리. 그건 뭘로 만들까요? 곰으로 만들어요. 곰으로. 좋습니다. 그건 뭐로 만드냐면 그 우리나라는 소나 돼지를 잡으면 거의 95% 이상 먹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먹잖아요. 심지어 내장도 먹고 뼈도 국 끓여 먹고 그리고 관절도 먹죠. 관절이라고 해서 끓여가지고 도가니탕이라고 해서 끓여 먹잖아요. 그래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그 자연환경이 굉장히 풍요로운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연환경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그 뭐 다양해서 노력만 하면 굶고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그게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라 다른 나라의 자연환경에 비해서 풍요롭진 않아요. 다른 나라는 자연환경이 어떠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뭐가 막 자라요. 가만히 내비두면 막 열매가 막 자라요. 그래서 그거 가서 막 따먹고 막 이러면 되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지중해나
지중해나 저기 이스라엘이나 중동 이런 데 가면 가로수가 뭔지 알아? 가로수가 오렌지 나무예요. 오. 그래서 철이 되면 가로수 지나가면 오렌지가 무럭무럭 열려요. 막 따먹으면 돼요. 오. 근데 아무도 안 따먹으면 돼요. 왜? 너무 널려 있어서. 너무 널려 있어서 아무도 안 따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날은 오렌지 하나에 뭐 100원, 200원이에요, 진짜로. 정말이에요. 진밥.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실은 풍요로운 땅들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진 않아. 그렇지 않고 진짜 개고생을 해야 돼. 열심히 개고생을 하면 소출이 나.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먹을 게 귀한 편이라서 노력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거라 한국은 소나 돼지를 잡으면 버리는 게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거의 100%다 먹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소나 돼지를 버릴 일이 없는데 유럽 지역은 소나 돼지를 몇 % 정도 먹어요? 네, 최대로 많이 먹는 게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50% 정도 먹고 50% 정도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 먹어요. 뭐야? 나머지 다 버려요. 미국 애들은 진짜로 살코기 있잖아요. 소나 돼지를 잡으면 살코기 말고는 다 버려요. 와. 다 버려요. 네. 휴지. 그래서 유럽에 특히나 이제 낙농업이 발전한 독일 같은데 소나 돼지를 가지고 소세지를 만들고 뭐가 남냐면 관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관절. 그 관절에 뭐가 많아? 젤라틴이 많이 있다고요. 저분자량 단백질인 젤라틴. 그게 남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만들게 그게 곰젤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그래서 그게 독일산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독일이 그 뭐냐면 축산업이 꽤 발전했거든요. 아 이거 독일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유가 그 유럽 지역에 그 남는 소, 돼지 부산물 있잖아요. 그게 남으니까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로 뭐라도 만들어 보자 해서 유명해지게 해서 곰젤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그 곰젤리는 씹었을 때 그 밀도감이 있어요. 밀도감이 별로 없어요. 있어요. 딱 씹었을 때 쫀득쫀득하잖아요. 동물성 젤라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얘는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 젤라틴이기 때문에 상당히 몰캉몰캉합니다. 몰캉몰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자감까지 넣어놓은 상태에서 식혔기 때문에 이놈의 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만 젤리겠어요? 이 안도 젤리로 다 차 있겠어요? 다 차 있겠죠. 차 있고 여기에 뭐를 KNO3 수용액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포타슘 양이온이 유자간 바깥쪽에도 있지만 유자간 안쪽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NO3 마이너스 이온이 유자관 안쪽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유자관을 꺼내요. 꺼내. 그럼 꺼내서 이압 이렇게 해도 이 안은 그냥 수용액이에요, 젤리예요. 젤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쏟아져 나와요, 단단하게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을 젤리로 만들어서 포타슘 양이온 NO3 마이너스 이게 여기에서 채워져 유지가 되는 거죠. 요 안이 젤리인 거고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녀석의 물건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염다리라고 합니다. 염다리 이렇게 만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염다리는 진짜로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뭐 혹시 뭐 무슨 학교 뭐 영재원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영재원 가본 사람 뭐 대학이나 대학교나 이런 데서 한 영재원 그런 데 가면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받아갖고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 거기 대학도 이제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받았다가 막 실험 같은 걸 하는데 그때 하는 실험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염다리 만들기예요. 염다리 가장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만들기가 편하니까요. 특별히 위험한 구석이 없고 다 먹어도 되는 것들이라 그 사고 날 위험이 뭐 이때 팔팔 끓일 때 손 디이는 거 뭐 이 정도만 조심하면 거의 뭐 크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이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 실험 경험 시킬 때 요거 만들기 많이 해요. 알겠죠?
근데 프로페셔널하게는 이걸 진짜로 이렇게 만들까요? 사다 쓸까요? 사다. 이걸 사다 씁니다. 이 공장에서 이거를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팔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는 필요하면 이 염다리를 사다가 그냥 씁니다. 뭐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염다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염다리 안은 뭐로 채워져 있다? 젤리. 젤리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다? 포타슘. 뭐 양이온이나 음이온들이 들어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염다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염다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냐? 됐고, 캐드뮴, 캐드뮴, 왜 그래? 진짜? 괜찮아요? 그래. 여기다가 오케이. 좋았어. 자, 보자. 자, 여기 이제 캐드뮴 전극판이고 은 전극판입니다. 둘 다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금속 판때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용액을 만들어 놨는데 캐드뮴 NO3 수용액.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NO3는 몇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NO3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이죠. 그러면 여기서 캐드뮴의 이온가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 플러스. 자, 그 다음 여기는 AgNO3인데 역시나 그럼 Ag는 몇 플러스 이온? 1 플러스라는 걸 또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자, 이렇게 중간에 걸쳐 놓은 거 이게 멍미? 중간에 걸쳐 놓은 거 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솔트 브릿지 염달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O3 마이너스, 포타슘 플러스 등의 이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스위치 온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첫 번째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온화 경향.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다고요? 이온화 경향은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다고요? 이쪽이 더 큽니다.
바로 봐. 게 그렇지. 귀금속이 작다고 했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귀금속 작다고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지우는 옛날 여자친구한테 선물해 본 적 있나요? 네? 옛날 여자친구한테 선물해 본 적 있나요? 있죠. 그럼 뭐 금반지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진짜로요? 뭐 은반지? 아니면 다이아? 아니면 집문서? 뭐 어떤 선물 해봤습니까? 팔죠. 팔찌. 그러면 그 팔찌는 이렇게 뭐 구리로 된 거? 아니면 우라늄으로 된 거? 어떤 재질의? 뭐야? 일단 쇠는 아니었어요. 쇠는 아니었어요. 팔찌. 그럼 그 옛날 여자친구는 그 팔찌를 아직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응? 자기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팔찌는 옛날 여자친구가 지우한테 선물한 한 거예요? 네? 그럼 지우가 가지고 있는 그 팔찌라는 거는 제가 두 개를 사서. 두 개를 사서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하나는 여자친구를 줬다고요? 네. 그렇구나. 그럼 그런 걸 전문 용어로 커플 팔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건 아직도 커플이라는 뜻인가요? 일단 사고 있진 않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그래. 여하튼 그런 식의 선물로 주고받는 귀금속. 네. 그래서 그 귀금속은 이온화 경향성이 작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온화 경향성이 큰 게 무엇이 된다고 했어요? 산화 반응이 된다고 했어요? 환원 반응이 된다고 했어요? 이온화 경향성이 큰 게 산화 반응이 된다고 그랬어요? 환원 반응이 된다고 했어요? 산화입니다. 바로 얘가 산화 반응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뭐라고 불렀어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 그렇지. 에노드. 우리말 번역 산화 전극.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캐드뮴, 요게 에노드가 된다 이런 말이죠. 준석이 화학 2등급이라고요? 개소입니다. 왜 쟤는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요? 예. 거의 사실 유포. 그런가요? 하는 말은 대부분이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랬군요. 그러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여기서 이제 전극 반응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죠. 캐드뮴 솔리드가 캐드뮴 2+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상태에서 이압 하면서 짜잔 하고 캐드뮴 2+, 캐드뮴 2+가 뿅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짜잔 요런 식의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겠네요. 그 자유전자가 여기서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유전자를 생산하게 되는 전극을 공학적으로 무슨 전극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바로 마이너스 극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에노드가 마이너스 극. 자, 그런데 스위치 온 해 두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반대쪽 전극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이 이압 해가지고는 짜잔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잘 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AgNO3 수용액을 지금 넣어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AgNO3 수용액을 넣어두면 여기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NO3
마이너스 이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g 플러스 이온이 있을 텐데, 자유전자는 당연히 양이온에 관심이 있겠어요? 음이온에 관심이 있겠어요? 당연히 양이온에 관심이 있겠죠. 자유전자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Ag 플러스와 저 자유전자 사이에 은이 석출되는 반응이 진행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은 이온과 전자가 반응하는 반응은 딱 봐도 산화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죠.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전극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캐소드라고 하죠. 캐소드라고 하죠. 안티 뭐요? 안티노드? 안티노드요? 안티노드. 노드는 마디죠. 근데 안티노드라는 말을 써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산화 전극을 에노드, 그러면 캐소드는 환원 전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요 은이 붙어 있는 요 전극이 바로 캐소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 캐소드는 보시다시피 자유전자가 맹그러져요, 소비되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소비되는 거죠? 자유전자가 소비되는 걸 공학적으로 무슨 극이라고 하죠? 플러스 극이라고 하죠. 됐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 자유전자가 사실 반대쪽 전극에서 몇 개가 흘러 들어왔어요. 몇 개가? 두 개가 흘러 들어왔으니까 이게 두 개라면 반응하는 은이온도 몇 개? 두 개고 생성된 은 원자도 두 개.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은이온이 이런 식으로 은 전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은으로 석출 되면서 은 이온이 남아 있겠어요? 은 이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 이온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요 자유전자랑 반응을 해서. 그래서 그래서 캐소드 쪽으로 이동한 캐소드 쪽으로 이동한 자유전자도 반응해서 이런 식으로 소멸되어 없어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용액 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언제나 전기적으로 플러스여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돼요? 아니면 중성이어야 해요? 중성이어야 된다. 수용액은 언제나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수용액은 언제나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에노드에서는 카드뮴 2 플러스가 생성되고 있죠. 맞나요? 이 에노드에서 잘 보세요. 이 에노드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카드뮴 2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카드뮴 2 플러스는 보시다시피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양이온이죠? 양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염다리로부터 NO3 마이너스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염다리에 NO3 마이너스가 있었죠. 얘네가 요렇게 와서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가 수용액 쪽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왜 공급이 된다? 뭐를 이루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중화가 되려고. 알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지금의 캐소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캐소드에서는 누가 소비된다기보다는 누가 자꾸 없어지죠. 없어져. 어떻게 없어지냐면 Ag 플러스가 소모되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경우는 염다리에서 포타슘 플러스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포타슘 플러스가 염다리로부터 와서 여기 K 플러스가 오면 여기서도 뭔 일이 벌어져? 전기적으로 중화가 되는 거죠. 쌤, 그러면은 네. 저기 시간 나중에 풀었을 때 네. 그 K 플러스가 나중에 반응돼서 성출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선 이렇게 적으시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적으셨죠? 적었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알 수 있는 건, 그러면 이 염달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겠어요? 소모품이겠어요? 소모품. 이 염다리는 소모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NO3 마이너스가 언제까지 공급될 수 있겠어요? 여기 들어있는 만큼, 그죠? K 플러스가 여기 얼마나 공급될 수 있겠어요? K 플러스가 들어있는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염다리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염다리는 소모품이고요. 그래서 염다리에 있는 구경꾼 이온들이 다 소비되거나 아니면 제거되면, 염다리를 쓰다가 다 빼버리면 여기서 전류 흐를까요? 전류 흐를 수 없을까요? 안 흐르겠죠. 염다리가 제거되면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장치에서 염다리는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염다리는 반드시 있어야 전기화학적 반응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전류가 조금 흐르다가 나중에 아예 안 흐르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전류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염다리에 있는 구경꾼 이온들이 다 소비가 다 빠져나와 버리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되죠? 됐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지우야, 이렇게 또 휴대전화를 그렇게 고이 감싸는 거예요. 네? 뭐 누구한테, 시계 본 거예요. 그래? 누구한테 또 뭐 소중한 연락이 왔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좋아요. 옛날에 수업을 하는데, 여기 앞에, 내 바로 앞에, 여기 여학생이 하나 앉아 있었고, 바로 건너 남학생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그 여학생, 갑자기 남학생 휴대전화가 땡똥 하는 거예요.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수업하다가 땡똥 하니까, 아유,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수업 시간에 문자가 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아니지. 수업을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반대편에 있는 여학생 있잖아요. 이 학생 전화기 또 땡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가 뭐야, 뭐 둘이 수업 시간에 앉아서 뭐 둘이 문자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앞에 앉아 있는 남자하고 여자애들이 그냥 난 농담을 한 말인데 빨개졌구나. 농담을 왜 둘이서 얼굴이 벌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막 문자를 하고 있었던 거야. 언제 있었던 한 10년 전쯤. 거? 10년 전쯤.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진짜로 요 거리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 같은 옛날 세대들은 만약에 필요한 말이 있다. 그러면 종이에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아니 정 그렇게 급하면 뭐 살짝 말을 하거나 야 저 카톡을 대단들 하십니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지우가 지금 그러나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하고 싶다고요? 하고 싶다고요? 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하고 싶은데 요즘은 안 받아줘요? 네? 안 받아줘요? 그러면 연락하면 받아는 줘요? 안 받아줘요? 연락을 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럼 해보자. 근데 연락 온 적은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뭐 인편으로 말을 전한 적은 있어요? 말로요? 인편으로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저 뭐 선배님 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인편으로 말을 전하진 않았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다. 자, 보자. 재밌어. 그래요. 재밌어요. 이게 뭔가 흐뭇하잖아요. 풋풋하고. 저는 별로. 네, 풋풋하고. 그죠, 준서가 풋풋하죠. 왜 노랑내 나요? 안 풋풋하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너무 뭐 그렇잖아요. 네, 풋풋하고 좋잖아요. 네. 남의 보통은 자기 행복. 추억이 추억. 추억이야. 그렇죠. 추한 기억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 네. 유튜브에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니야? 추억은 추한 기억이다. 네. 좋네요. 좋습니다. 네. 좋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지우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구경꾼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산화환원 반응의 영원한 구경꾼이에요. 즉 얘들이 나타나면 반응한다 안 한다? 얘들이 나타나면 반응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한다라고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는 NO3- SO4E- 등의 원자단 음이온입니다. NO3- SO4E-의 원자단 음이온입니다. 자, 우선 얘는 짜잔. 우선 환원 어렵습니다. 왜 환원이 어려우냐? 자, 환원은 전자를 내어놓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환원이잖아요. 근데 NO3- 에 전자가 간다고 해서 뭔 일이 벌어질까요?
뭔 일이 벌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NO3 마이너스가 이게 태세 변력하고 있어요. NO3 마이너스가 음이온에서 바로 음이온 같은 청력 때문입니다. 얘도 음이온이고 얘도 마이너스죠. 그럼 반응하려면 가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뭐 충돌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같은 음이온 같은 그 마이너스 전압끼리 충돌하려고 하겠어요? 오면 도망가겠어요? 오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O3 마이너스나 SO4 E 마이너스 같은 애들은 보시다시피 전자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구조라고요. 스스로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무슨 말 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E. 산화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질소 여기서 산화수 얼마예요? 질소 산화수 얼마예요? 5요. 5 플러스라는 거 알겠어요? 네. 그리고 황 준석 산화수 얼마예요? 나 소리했어. 산화수 확인 바뀌었다. 산소가 몇 마이너스? 산소가 복습 안 하지. 복수 많이 했다. 산소 산화수를 모르다니. 2 마이너스입니다. 2 마이너스죠 보통. 그러면 황산화수는 얼마겠어? 플러스 6입니다. 6 플러스겠죠. 폼이 자, 질소 5 플러스, 황 6 플러스 등의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 산화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질소는 원래 최외곽 전자가 몇 개입니까? 질소는 최외곽 전자가 원래 몇 개예요? 5개죠. 황은 몇 개입니까? 6 개인데 5 플러스 6 플러스 됐다는 얘기는 최외곽 전자가 이미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싹 다 뜯겨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산화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떼는 산화는 전자를 떼어내는 건데 이미 다 떼놨고 왜 다 떼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또 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산화도 어렵고 환원도 어렵고 뭔 말인지 알겠죠? 제 말은 저희 영다리에서 나온 K 플러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됐죠? 됐죠? 그 다음 질문 지우야?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이라이 되는 일이 있으면 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하. 자, 그 밑에 자 여기 지우 되겠어요? 지우 되겠어요? 바로 산화환원 반응이 영원한 구경꾼 이온. 두 번째 이 리나카 있죠? 리나카. 리나카는 전기화학 반응에서 반응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라는 걸 외워야 돼요. 그죠? 절대 안 합니다. 알겠죠? 뭐 한다고요? 절대 안 합니다. 알겠죠?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1. 얘 산화는 불가능하다는 거 알겠죠? 산화는 왜 안 되겠어요? 옥텟 만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산화는 이미 쟤네들의 산화 상태가 최대 산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리나카 모두 최외곽 전자가 몇 개입니까? 리나카 한 개. 한 개죠. 몇 쪽 원소니까요? 11조. 1쪽 원소니까요. 어. 11쪽이라고요? 1조. 11쪽은 전이금속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 있는 리나카는 보시다시피 이미
뭐냐면은 최대 산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산화가 불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최대 산화 상태고요. 최외곽 전자가 하나뿐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산화가 불가한데 이 재밌는 건 수용액 중에서 얘네들은 매우 안정합니다. 수용액 중에서 매우 안정하고 그래서 오히려 H2O보다도 환원이 어렵습니다. H2O보다도 환원이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에 환원 반응이 된다고 하면 누가 환원 반응이 된다? H2O가 된다면 누가 환원 반응이 된다? 물이 환원 반응이 될지언정 알칼리 금속들이 환원 반응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물의 환원 반응은 그 자체가 자발적일까요? 비자발적일까요? 물의 환원 반응은 그 자체가 비자발적인 거예요. 에너지적으로 잘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잘 안 일어납니다. 물의 환원 반응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물도 환원을 못하는데 저 알칼리 금속들은 물보다도 환원을 못하니 보통 반응에서 알칼리 금속 양이온들이 환원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만 쟤네들이 환원 가능하냐? 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환원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조건이라니? 바로 수용액 조건이 아니라 금속 양이온이 음이온들과 존재하는 이온 결합 물질 용융액 상태에서는 쟤들도 환원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지금은 KNO3라고 하는 물 속에 녹아있는 수용액 상태죠. 근데 그게 아니라 KNO3가 물이 전혀 없고 KNO3로 구성된 고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체 100% 이온 결합 물질로 되어 있는 고체. 그럼 걔를 열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열을 가하면 액체처럼 녹겠죠. 거기에는 물이 들어갔으니까 물이 전혀 없습니까? 물이 없는 상태로 열을 가해 녹인 거라고요. 어떤 상태인지 알겠어요? 그때 온도는 대략 몇 도? 1000도 이상. 예, 1000도 이상. 뭐 대략 800도 이상 정도면 되면 NaCl 같은 것도 녹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이 전혀 없는 상태로 양이온과 음이온만으로 되어 있는 이온 결합 고체를 1000도 정도의 열을 가해서 녹여 놓은 거. 거기에서는 K 플러스나 리튬 플러스 같은 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상태예요? 수용액 상태죠? 수용액 상태에서는 쟤네들은 절대 반응 불가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요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사실들을 전문적으로 논술해라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아는 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걸 아는 교사라면 전기화학을 매우 체계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가 이걸 시험 문제에 낼 거냐?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수준에서는 누구? 원자단 음이온하고 여기에 있는 리나카 알칼리 금속 양이온은 그냥 구경꾼 이온이다. 어디서? 전기화학에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를 이유를 물을 정도의 수준이 있는 강사는 흔치 않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그래. 13기의 화학 선생님 중 누구가 이번 저번에 2차 고사 있잖아요. 시험지를 나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했대요. 왜요? 부끄러워서. SM 이름은 알아야죠. 내 이름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나의 존재를 아시나 봐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 여러분 선배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랬대요. 야 이거 시험지 그 안경 낀 아저씨 있잖아. 이렇게 선글라스 낀 아저씨한테 그거 보이지 마라 그랬대요. 왜 그랬더니 쪽팔려 막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내가 받아봤겠어요? 안 받아봤겠어요? 당연히 받아봤겠죠. 네, 뭐 그렇게 부끄럽게 내신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중 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예진 쌤은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여하튼 그런가요? 아니, 누군지 이름은 나도 묻지는 않았어요. 네, 묻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내 강의를 유튜브에 공개해 놓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셨을 수도 있죠. 하여튼 그렇다. 자,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 기억하세요. 원자단 음이온하고 알칼리 금속 양이온. 뭐라고요? 전기화학 반응에선 완전 구경권. 됐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 적었죠? 일단 요 줄게요. 요거만 쉬었다 할게요. 중간에 준다잉. 지우자. 2.4. 그 다음 해볼 건 라인 노테이션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얘는. 네, 자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선표시법입니다. 선표시법. 자, 얘는 뭐냐면 전기화학 셀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라인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르겠지 않고 뭐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만 하면 쓸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1. 1 있을까? 에노드는 왼쪽에, 그 다음 캐소드는 오른쪽 말단에 표시합니다. 에노드는 왼쪽 말단, 캐소드는 오른쪽 말단. 보이시죠? 그 다음 2. 관련 물질들의 상태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물질들의 상태 표시. 뭐 솔리드, 게스, 리퀴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상태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3. 서로 다른 상태. 여기서 상태란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상태끼리 접촉해 있는 경우는 요거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모습을 요걸 이제 짝대기라 얘기하기도 하고 라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서 요런 표시를 쓰기 때문에 이 전체를 라인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4. 구경꾼 이온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저거 한번 해볼게요. 저거 해볼게요. 자, 에노드 어디에? 왼쪽에. 그래서 사실 그림도 에노드를 내가 지금 왼쪽에 그려놨어요, 오른쪽에 그려놨어요? 에노드를 지금 내가 그림도 왼쪽에 그려놨잖아요. 이게 저 라인 노테이션 관습 때문에 그거 때문에라도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보통.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가장 왼쪽 에노드가 바로 이 카드뮴 금속판이죠. 그래서 가장 왼쪽에 CD 솔리드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에노드니까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카드뮴 금속판은 누구랑 접촉해 있나요? 누구랑 접촉해 있나요? 준서크? 얘 카드뮴 금속판은 누구랑 접촉해 있나요? 누구랑 접촉해 있나요? 그 수용액인데 뭐지? 무슨 수용액이요? 아닌가? CDNO3. 그렇죠. 바로 CD NO3 2 얘랑 접촉해 있죠. 그런데 얘는 상태가 뭐예요? 수용액이죠. 수용액은 어떻게 표현해요? AQ. 그러면 수용액과 고체는 같은 상태예요, 다른 상태예요? 다른 상태죠. 이 사이를 뭐로? 짝대기. 됐죠? 그런 다음 이 수용액은 또 누구랑 접해 있어요? 이 수용액은 누구랑 접해 있어요? 바로 젤리랑 접해 있잖아요. 요거는 수용액이고 얘는 젤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저기에 잘 보시면 KNO3가 젤리 안에 들어있죠? 맞나요? 젤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잘 봐요. 수용액과 젤리는 같은 상태예요? 다른 상태예요? 다른 상태죠. 다른 상태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짝대기. 저거를 젤리라고 표현해요, 진짜. 결론적으로는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위해서 써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젤리는 또 누구랑 접해 있어요? 누구랑 접해 있어요? AgNO3. 이 염다리는 또 누구랑 접해 있냐면 저기에 있는 AgNO3 수용액이랑 접해 있죠. 맞나요? 그러면 역시나 젤리하고 수용액은 같은 상태예요, 다른 상태예요? 다른 상태. 다른 상태라서 어떻게? 또 짝대기. 그 다음 AgNO3 수용액은 또 누구랑 접해 있어요? 바로 Ag 솔리드랑 접해 있죠. 그럼 잘 봐요. 수용액과 솔리드는 같은 상태예요, 다른 상태? 다른 상태죠? 그래서 이 사이를 또 짝대기. 됐습니까? 됐죠? 됐죠?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저 녀석을 라인 노테이션으로 쓴 게 이겁니다. 알겠죠?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구경꾼 이온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누가 구경꾼 이온인가요? 우선 구경꾼 이온인가? 요거 구경꾼이죠. 또 누가 구경꾼이에요? 포타슘 플러스도 구경꾼이죠. 또 누가 구경꾼이에요? NO3-가 구경꾼이죠. 여기서도 누가 구경꾼이에요? NO3-가 구경꾼이죠. 쟤네들을 다 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를 단순히 추격해서 카드뮴 솔리드. 그 다음 카드뮴. 자, 이때 얘 산화수 얼마예요? CdNO3-2에서 얘 산화수 얼마예요? 뭐예요? 그래서 카드뮴 산화수 얼마예요? 2 플러스가. 순서가 여기 써놨잖아요. 써놨죠. 그래서 쟤는 2 플러스예요. 그리고 상태가 뭐예요? 상태가 AQ죠? 그리고 요와 요 사이에 뭐 써야 돼요? 짝대기 써야 되죠? 왜? 고체하고 수용액은 다른 상태니까. 그런 다음 얘도 구경꾼이죠? 얘도 구경꾼이죠? 다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 짝대기만 2개가 남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gNO3가 있죠?
AG NO3에서 AG의 이온가가 얼마예요? 1 플러스 1 플러스죠? 그리고 상태가 뭐예요? AQ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캐소드 누가 있어요? AG 솔리드가 있는데 요 둘 사이에 뭘 또 구분해 줘야 되겠어요? 짝대기. 그래서 이 라인 노테이션을 이렇게 써도 되는데 더 보시다시피 축약해서는 이런 꼴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관습적으로 어떤 표현이 남게 되냐면 짝대기가 두 번 남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뭘 의미한다? 아, 염다리. 그래서 염다리의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구경꾼 이온들을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염다리는 그냥 이중짝대기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논리를 뭐라고 부른다? 라인 노테이션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인 노테이션을 표시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